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자리 잡은 소박하고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귐이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 산자락을 등지고 홀로 서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노총각 만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왔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산나무를 캐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항상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또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선량한 사람이었지요. 만보기의 집은 비록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새기도 하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그는 언제나 집 안팎을 정갈하게 정돈하며 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정성스레 쌓아 올린 장작더미와 구석에 놓인 커다란 장독대는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줄 여물을 끓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저녁 시간이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밥을 먹는 만보기의 가슴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만보기는 매일 아침 창호지 문 사이로 스며드는 흐릿한 새벽빛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고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을 지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서 그는 가끔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따뜻한 국을 떠주고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다정한 인사를 건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으며 에구, 나 같은 가난뱅이 노총각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라며 혼잣말을 내뱉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고요함 그 자체였지만 만보기에게는 그 고요함이 때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부가 두런두런 나누는 대화 소리는 만보기의 초가 삼간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지요. 그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마주 앉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작게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만보기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집과 작은 밭뿐이라 혼사를 치를 비용조차 없다는 현실에 늘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자 만보기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습니다.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아름다웠지만 곧 다가올 추운 겨울을 홀로 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뼈마디가 시려오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는 산에 올라가 겨울 내내 택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한 짐 가득 짊어지고 내려오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아도 이제는 예쁘다는 생각보다 이 꽃을 꺾어다 줄 사람 하나 없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만보기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그의 고단한 처지를 대변하는 듯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만보기는 이웃마을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혼례 행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가마와 신랑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흥겨운 풍악 소리에 만보기는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들을 보며 만보기는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쁜 색시를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던 그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 사과 한 봉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텅 빈 마당은 평소보다 더 넓고 공허하게만 느껴져 만보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만보기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정자 아래 모여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이, 만보기 왔는가? 자네도 이제 나이가 꽉 찼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텐가? 라며 걱정 섞인 농담을 던지곤 하셨지요. 만보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글쎄요. 저 같은 사람에게 눈길이라도 줄 처녀가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가슴에 박혀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으로 느껴질 때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에 몰두하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밤이 되어 홀로 누운 방 안의 천장은 여전히 외로움의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집 뒤뜰에 있는 작은 우물가에서 물을 쐰는 시간이었습니다. 맑은 우물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가끔씩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보가, 너는 참으로 착하게 잘 살아왔다. 언젠가는 너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겠니?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지요. 우물가 주변에는 이끼가 푸르게 끼어 있었고 그 옆에는 만보기가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자신의 옆에도 소중한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만보기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들어가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보기의 부엌은 항상 정갈했지만 사람 냄새가 그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솥을 씻고 그릇을 닦으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부엌에서 나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 집안에 항상 온기가 가득했는데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나무 주걱 하나를 씻더라도 정성껏 씻으며 나중에 누군가 이 주걱으로 밥을 퍼줄 날을 상상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제대로 된 창거리도 없이 짠지와 밥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는 언젠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먹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박한 꿈이 만보기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지요. 찬 이슬이 내리는 어느 가을밤, 만보기는 칸마루에 걸터 앉아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밤벌레들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저 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그의 눈가에 아주 잠깐 이슬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혼자서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보기는 깊어가는 밤하늘을 보며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자신을 구해줄 인연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만보기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타고 내려온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창한 날씨를 보며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며 나무를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다가도 이걸로 묵을 쑤어주면 참 좋아할 텐데라며 보지도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보기의 소박한 성품은 숲속의 작은 짐승들에게도 전해졌는지 다람쥐 한 마리가 겁도 없이 그를 쳐다보며 주위를 맴돌았고 그는 그것조차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만보기는 땀을 닦으며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닭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나이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자신을 보며 이러다 평생 상투 한 번 못 올려보고 늙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면 노총각 중에서도 상노총각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만보기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툭툭 치며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는 다시 나무를 묶어지게에 올리며 몸을 움직여야만 이 불안한 생각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에는 만보기와 비슷하게 혼기를 놓친 총각들이 몇몇 더 있었지만 그들은 대개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남의 탓을 하며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만보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술을 입에 대기보다 그 돈을 모아 작은 밭대이라도 더 사려고 노력했고 남들이 귀찮아하는 마을의 탐은 일도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이런 그를 보며 마을 아주머니들은 만보기처럼 성실한 애가 장가를 가야 하는데 참 안타까워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혼사 이야기가 오가면 가난한 형편 때문에 선뜻 나서는 집이 없었습니다. 만보기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세상은 마음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만보기는 이웃집 담벼락에 쌓인 눈을 치워주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차가운 손끝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치우던 빗자루를 꼭 쥐고 잠시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라는 아내의 부름에 남편이 기쁘게 대답하는 소리가 만보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우는 눈이 단지 남의 집 마당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외로움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보기는 서둘러 눈을 치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식어버린 방바닥의 냉기가 그의 몸을 감싸 앉아 다시금 깊은 고독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보기는 가끔 장터 구석에서 소금이며 좁쌀 등을 파는 노인들을 보며 자신의 노후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나도 저분들처럼 늙어서 돌봐줄 자식 하나 없이 길가에 앉아 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삶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들에게 건넬 선물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만보기는 장터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자신만이 시간이 멈춘 공간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필요한 물건을 사서 산골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고 서글프게 느껴져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보기는 갯마루 아래 놓인 자신의 낡은 신발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집신코가 다 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지만 그는 그것조차 아까워 기워 신으며 살았습니다. 신발 하나 제때 못 바꾸는 처지에 무슨 장가냐라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등잔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도 커 보였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벗삼아 하루의 일을 일기에 적듯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좋은 나무를 많이 해왔어. 내일은 시장에 내다 팔면 쌀이라도 몇 대 살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만보기가 사는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밤, 간절히 기도를 하면 산신령님이 인연을 점지해 준다는 속설이었지요. 만보기는 평소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자신도 모르게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다 녹아내리는 동안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천한 이 몸에게도 평생을 함께할 짝을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성실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쌓여 마치 노인처럼 변해갔지만 만보기는 추위도 잊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첫눈이 내린 뒤 며칠이 지나도록 만보기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역시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며 씁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을의 장난꾸러기 친구 귀남이가 만보기를 찾아왔습니다. 귀남이는 만보기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가끔 짓궂은 농담으로 그를 당황하게 하던 친구였지요. 귀남이는 만보기의 어깨를 툭 치며 어이 만보기. 자네 아직도 혼자 지내는가? 내 자네를 위해 아주 기막힌 묘안을 하나 가져왔네.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만보기는 귀남이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남이는 만보기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습니다. 자네 보쌈이라는 거 들어봤지? 저 아랫마을 대갓집에 아주 곱게 자란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주인집 눈치 보느라 혼기를 놓치고 있다는군. 우리가 밤에 몰래 가서 데려오면 그만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만보기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사람을 보쌈하다니. 그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일세. 게다가 나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귀남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아. 그쪽에서도 은근히 바라고 있다니까 그러네. 평생 그렇게 홀로 늙어 죽을 텐가. 이건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야. 라며 만보기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만보기는 귀남이의 제안을 듣고 난 뒤부터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계집종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면 어쩌면 행복한 결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성실하게만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탈법적인 방법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지독한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지요. 그는 귀남이가 말한 그 계집종의 얼굴을 상상해보며 자신의 텅 빈 옆자리가 채워지는 환상에 잠시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보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하느라 눈밑이 하게 패어 있었지요. 그는 밭으로 향하면서도 귀남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평생 홀로 늙을 텐가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보기는 대리질을 하다가도 멈추고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자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느냐며 물어왔지만 그는 그저 잠을 좀 설쳤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정직한 성품과 뒤틀린 욕망 사이에서 만복이는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은 그에게 오히려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복이는 마을 입구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 서서 마을 전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굴뚝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 자신이 저지를지도 모를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들려오는 가슴속 깊은 곳의 외침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 있어 줘라는 절규였습니다. 만복이는 하늘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불안과 기대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만복이는 결단을 내린 듯 무거운 걸음으로 귀남이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지옥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눈 감고 귀남이 말대로 해보자. 만약 그 여인이 싫다고 하면 정중히 사과하고 돌려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자신을 속이는 변명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만복이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위험한 선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마을에는 차가운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폭풍 전야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귀남이는 만복이의 좁은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기름기 섞인 목소리로 다시금 보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만복이, 자네는 평생 그 낡은 지게나 지고 홀로 늙어 죽을 셈인가. 저 아랫마을 대갓집에 있는 계집종 분이는 얼굴도 복스럽고 일솜씨도 여간 내기가 아니라네. 그 아이도 엄한 주인 밑에서 고생하기보다 차라리 자네 같은 성실한 사람과 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자자해. 자네가 용기만 낸다면 이번 기회에 든든한 안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데 왜 그리 망설이기만 하는가. 귀남이의 말은 마치 달콤한 꿀을 바른 듯 만복이의 귓가를 맴돌며 외로운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을에서 귀남이는 부지런한 만복이와는 정반대로 입만 살아있고 손발은 게으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고 어딘가 미심쩍은 정보들을 물어와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했지요. 이번에도 그는 만복이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위험한 제안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귀남이는 만복이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가깝게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건 자네를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계획일세. 보쌈만 성공하면 주인집에서도 체면 때문에 쉬쉬하며 넘어갈 테니 아무 걱정 말게나. 자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란 말일세. 만복이는 귀남이의 제안을 들으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남이 자네 말은 고맙네만 사람을 가만히에 싸서 데려오는 것이 어디 사람이 할 짓인가. 만약 그 계집종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생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이네. 만복이의 말에 귀남이는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분이 그 아이도 내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니까. 그러네. 자네가 가서 정성으로 대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곳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는 길이야. 자네의 그 고지식함이 가난을 부르는 것이니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듣게나. 귀남이가 떠난 후 만복이는 마당으로 나와 멍하니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귀남이의 유혹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격렬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 하나 탐내지 않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그 무엇보다 강하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유난히 서글프게 느껴졌고 텅 빈 장독대 위로 내려앉는 노을은 마치 자신의 쓸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갈등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우물가에서는 만복이와 귀남이가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보게나 요즘 만복이가 귀남이랑 부쩍 붙어 다니는 게 심상치 않아. 그 착한 총각이 귀남이 같은 사람에게 물들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 라고 한 아주머니가 말하자 옆에 있던 노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만복이가 요즘 밭에 나가서도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다더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혹시 장가를 못 가서 마음의 병이라도 얻은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만복이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는 다음날 장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딘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상인들도 이번에는 힐끗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집신을 사서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품은 이 불온한 계획을 사람들이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의심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이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을 뒤편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계시는 김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김할머니는 만복이를 보자마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만복아, 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구나. 사람의 인연이란 억지로 맺는다고 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란다. 억지로 꺾은 꽃은 향기가 금방 사라지고 마는 법이지. 할머니의 한마디는 마치 만복이의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할머니 곁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만복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 한번 묵직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든 하늘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면 결국 너에게 화로 돌아올 게다. 진정한 짝은 네가 정성을 다해 기다릴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이니 조급한 마음에 그릇된 길을 선택하지 말 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만복이의 가슴 속에는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씀에 잠시 마음을 돌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귀남이가 짜놓은 계획에 덫에 반쯤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만복이는 할머니께 절을 올리고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집에 돌아오자 귀남이가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남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만복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보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네. 내일 밤달이 구름 뒤로 숨는 시간에 맞춰 분이를 데려오기로 했단 말이야.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면 자네는 정말 겁쟁이 중에 겁쟁이일세. 자네를 생각해서 위험을 무릅쓴 나를 배신할 셈인가.
귀남이의 강압적인 말투에 만복이는 다시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을까? 아니면 귀남이의 말이 맞을까 하는 고민은 이제 결단의 순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귀남이의 계획에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귀남이는 기뻐하며 만복이에게 커다란 가마니와 튼튼한 밧줄을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밤 자정쯤 저 아랫마을 최부잣집 뒷담장 근처로 오게나. 내가 미리 사람을 매수해 두었으니 담만 넘어가서 가마니에 넣고 나오면 그만이야. 보쌈한 뒤에는 자네 집 골방에 데려다 놓고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게. 만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생의 동반자를 맞이하는 축복의 물건인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올가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만복이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이튿날 만복이는 종일 밭일을 하면서도 예미질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복이의 안색이 흑빛이 된 것을 보고 어디 정말 크게 아픈 게 아니냐며 걱정을 해왔지만 만복이는 그럴 때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귀에는 바람 소리조차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경고처럼 들려왔고 길가에 핀 꽃들도 자신을 비웃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만복이는 해가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편 차라리 빨리 일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복이는 평소보다 일찍 불을 끄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는 소리 하나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지만 만복이의 집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장롱구석에 숨겨둔 가마니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잘못된다면 나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겠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미 약속된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밤중이 되자 만복이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가 짙게 깔려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귀남이와 약속한 장소로 향하며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산속에서 우는 부엉이 소리가 유난히 불길하게 들려왔고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마저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복이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을 전체에 들릴까봐 숨을 죽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평생 꿈꿔온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지만 양심의 가책은 발목을 무겁게 잡아 끌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최 부잣집 뒷담장에 도착하자 귀남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남이는 만복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담장에 걸쳤습니다. 자네, 지금이야 저 안쪽에 가장 작은 방이 바로 분이가 잠들어 있는 곳일세.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가마니에 넣어서 나오게. 나는 여기서 망을 보고 있을 테니 서두르게나. 만복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 안쪽의 정원은 고요했고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지만 만복이에게는 그 향기가 마치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귀남이가 알려준 방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에 선 만복이는 잠시 멈춰 서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 부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고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는 어둠 속에서 가마니를 펼쳐 이불째로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지만 만복이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단숨에 가마니를 짊어지고 방을 빠져나와 다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귀남이는 성공했다는 듯 엄지를 치켜 세우며 빨리 자리를 뜨자고 재촉했고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급히 사라졌습니다. 만복이는 가마니를 등에 지고 자신의 집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등 위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집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 기쁨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범죄에 대한 공포는 그를 다시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마니를 방 안으로 옮기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고 만복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가마니를 내려놓은 만복이는 차마 그것을 바로 풀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마니 속에 여인이 깨어나 비명을 지르지는 않을지, 아니면 자신을 보자마자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지는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켜려다가 혹시 밖에서 빛이 새어나갈까봐 그만두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가마니 속에서는 작게 웅크린 기척만이 느껴질 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복이는 이보시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니 안심하시오라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마니 속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만복이는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밀려오는 허탈감에 근마루로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의 집담을 넘고 사람을 훔쳐온 이 손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정적은 이제 만복이에게 평화가 아닌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벌어질 소동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하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지만 이미 방 안에는 그가 데려온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귀남이는 그날 밤 만복이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상황을 살피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만복이가 이제 꼼짝없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남이는 속으로 만복이 저 친구, 이제 나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살겠지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귀남이는 자신이 보쌈을 도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단지 돈을 받고 알려준 정보만을 믿고 만복이를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부주의가 나중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귀남이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복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창백한 안색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결심을 하고 가마니를 풀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고 가마니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로 서서히 드러나는 여인의 모습은 만복이가 상상했던 어린 계집종의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비록 수수했지만 정갈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린 소녀의 풋풋함보다는 성숙하고 단아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만복이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다가 그만 비명을 지를 뻔하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속에서 나온 여인은 귀남이가 말했던 계집종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웃마을에서 정숙하고 현숙하기로 이름난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던 과부이 씨였습니다. 만복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이분이 여기에 있단 말인가. 만복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이 씨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만복이는 차라리 이대로 땅이 꺼져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귀남이의 실수가 만복이의 인생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만복이는 허둥지둥 방을 뛰쳐나와 마당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계집종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과부라니. 게다가 저분은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조 높은 부인이 아닌가. 만복이는 자신의 실수가 단순한 보쌈을 넘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대역죄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귀남이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과부 이 씨를 다시 몰래 돌려다 놓기에는 날이 너무 밝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만복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요동치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하자 만복이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과부이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인 제발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만복이의 애타는 부름에 이 씨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만복이를 향했을 때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만복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린 채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한 과부이 씨의 눈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서서히 눈을 뜨자 만복이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 자신의 초라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 비치자 만복이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지요. 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가늠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고 이내 자신이 가마니에 쌓여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부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원래는 다른 계집종인 줄 알고 저지른 실수였습니다라고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거운 침묵은 만복이에게 그 어떤 가혹한 매질보다도 아프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른 아침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창밖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가 슬피 울어대고 있었지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복이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혹시나 부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밖으로 뛰쳐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녀의 기색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 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부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만복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귀남이의 꼬드김에 넘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음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가난한 처지에 정상적인 혼사가 어려워 그런 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만복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악애보다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읽어낸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과 알 수 없는 허탈함이 교차하며 맺혀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부인이 기운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좁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그는 자신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기가 맵게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물을 닦아내며 정성껏 죽을 저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비록 보잘것없는 죽이지만 한술 뜨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라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소반을 들여놓았습니다. 부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보며 만복이가 평생을 얼마나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왔을지 짐작하는 눈치였습니다. 만복이는 방구석에서 그녀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이웃마을에서는 과부이 씨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뒷마당에서 며느리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것을 보고는 대성통곡하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정숙한 며느리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누가 우리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느냐는 노인의 절규는 마을 고갯마루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주변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고 이 소동은 만복이가 사는 마을에까지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하며 불길한 징조를 드리웠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웠던 공기는 어느새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귀남이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복이의 집을 찾아가려다가도 혹시나 의심을 살까봐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 부인은 평소에 외출도 잘 안 하던 분인데 보쌈이라니 이게 웬일인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귀남이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 두려워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어떤 놈이 그런 고약한 짓을 했단 말이오. 잡아다가 관가에 넘겨야지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마을 사람 몇몇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진실에 비답해서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내기 마련이었습니다. 만복이의 집안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내부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인 이 씨는 죽을 조금씩 넘기며 만복이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정절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가두고 살았지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응어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그녀의 뜻밖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된 납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그들을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만복이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가 평소와 달리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그가 문을 굳게 닫고 인기척을 죽이고 있으니 의심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만복이의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 할머니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만복이의 방문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복아, 자네가 안에 있는 것을 다 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나와서 말해보게나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할머니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의 만복이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 씨는 만복이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만복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인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만복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당에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은 그보다 더 따가웠습니다. 만복이는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씨 부인을 보쌈한 것은 저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발 저만을 벌하시고 부인은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만복이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계집종분이가 아니라 과부 이 씨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고함 속에서 만복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 이놈 만복아,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정숙한 부인을 해치려 했느냐. 평소의 성실함은 모두 가식이었단 말이냐라는 욕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만복이의 어깨를 때렸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부인이 받을 상처만을 걱정하며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시끄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분노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이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선 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분은 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작은 오해와 실수였으나 이분은 밤새 저를 정성으로 대했고 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떨리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가해자인 만복이를 감싸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부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녀의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정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귀남이가 슬그머니 도망가려다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귀남이는 당황하여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다 만복이가 시켜서 한 일이라니까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비겁한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귀남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귀남아, 네가 만복이를 부추겨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네 혀가 마을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려 드는구나. 할머니의 일갈에 귀남이는 털썩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사건의 전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분노의 화살은 귀남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만복이는 부인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인, 저 같은 놈을 위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부인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부인을 위해 신발을 정돈했습니다. 부인은 만복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용서의 의미를 넘어선 어떤 깊은 연민과 호의가 담겨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험악한 분위기를 거두고 두 사람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만복이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라며 몇몇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드리웠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도와 체면을 중시하는 조선시대에 과부가 보쌈을 당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부인 이 씨의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었지요. 김할머니는 만복이와 부인을 따로 불러 조용히 상의하셨습니다. 이미 소문이 났으니 부인이 시댁으로 돌아가도 예전처럼 살기는 어려울게. 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보다 더 무서울 테니까 말이야. 할머니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저도 그것이 두렵습니다. 평생을 정절의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수치라는 이름 아래 살아야 하겠군요. 라며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복이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만복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부인의 손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부인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가 평생 부인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제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낡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만복이의 진심 어린 청혼에 부인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사랑과 보호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만복이를 비난하기보다 두 사람의 앞날을 걱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아, 자네가 정말 부인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만복이는 제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부인을 향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사람들의 우려를 씻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만복이의 눈빛에서 그가 결코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만복이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자, 모두 들으시오. 이 일은 만복이의 실수로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듯하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도와 시댁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평소 인색하던 사람들조차 쌀 한 돼, 보리 한 대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며 만복이의 집에는 갑자기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있던 자리에 사랑과 배려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만복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여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인이 씨는 마침내 만복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시댁에는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제 뜻을 전하겠습니다. 부인의 결단에 만복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부인의 시댁은 그 지역에서 꽤나 권위 있는 집안이었기에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만복이는 부인과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세워나갔습니다. 비록 낡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의 희망이 등잔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지만 몇몇 장정들은 만복이의 집 주변을 지키며 혹시 모를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 주었습니다. 만복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부인을 위해 따뜻한 물을 데우고 방 안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부인, 비록 좁고 낡은 곳이지만 이제 이곳이 부인의 집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복이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부인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된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왔던 두 영혼이 서로를 만나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저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탄 무리가 만복이의 집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 이 씨의 시댁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사나웠고 손에는 채찍과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을 당장 내놓아라.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훔쳐갔단 말이냐라는 고함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만복이는 부인을 방 안으로 피신시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 하나둘 모여들며
만보기의 곁에 서서 방어막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만보기의 당당한 태도와 마을 사람들의 일치단결한 모습에 주춤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쳤지만 김할머니가 다시 한번 앞장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자네들은 정조라는 명목하에 산 사람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았는가. 이제 부인은 새로운 삶을 선택했으니 억지로 데려갈 생각은 마시게. 할머니의 위험 있는 꾸짖음에 시댁 사람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부인 이 씨가 직접 쓴 편지를 건네받자 그들은 더 이상 강압적으로 나갈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과 더불어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고 마을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만보기는 긴장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고 부인은 달려나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부인의 물음에 만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인,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두 사람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노을은 유난히 아름답게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만보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낡은 초가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보기의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보쌈이라는 것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지만 이렇게 전혀 엉뚱한 사람을 데려온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모두가 혀를 내두르며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만보가, 자네가 참으로 큰일을 냈구만. 어찌 계집종 대신 정숙하기로 이름난 이씨 부인을 데려왔단 말인가. 마을 최고 어른이신 박영감님이 담배를 한 대 태우시며 엄하게 물으시자 만보기는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고개는 땅에 닿을 듯 낮았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내며 외로움에 사무쳤는지, 그리고 귀나미의 꼬드김에 넘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고백하는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만보기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과 떨리는 어깨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이웃들은 이제 비난 대신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었지요. 이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귀나미에게 쏠렸습니다. 귀나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화가 난 장정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네, 이놈 귀나마. 네가 만보기의 그 착한 심성을 이용해 이런 소동을 꾸몄단 말이냐. 친구를 돕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다니 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박 영감님의 호통에 귀나미는 털썩 주저앉아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이미 그의 비열한 속내를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나미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오시더니 귀나미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을 돈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너 같은 자는 이 신성한 마을에 머물 자격이 없다.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다시는 만보기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엄중한 선포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하며 귀나미를 비난했습니다. 귀나미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허겁지겁 마을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고 마을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건너편 마을에서 이씨 부인의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부인이 보쌈당했다는 소식에 가문에 수치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만보기를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하지만 부인 이씨가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 저는 더 이상 죽은 사람처럼 그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은 비록 실수를 저질렀으나 저를 한 사람의 인원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 저를 놓아주십시오. 부인의 단호한 선언에 시댁 식구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으나 며느리의 눈에 고인 그동안의 서러움과 이제야 찾은 한 줄기 희망을 읽어내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고 살게 했구나. 가문의 체면보다 내 목숨과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보기를 불러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며느리를 정말 아껴줄 수 있겠는가? 만약 눈물이라도 흘리게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만보기는 감격하여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물러가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허허, 만보기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먼.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맞이하다니 정말 하늘이 도우셨어. 사람들의 축복 속에 만보기의 마당은 어느덧 잔치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각자의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와 텅 비었던 만보기의 부엌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만보기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연신 눈물을 훔치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 바빴습니다. 차갑고 쓸쓸하기만 했던 그의 초가집에 사람들의 온기가 스며들자 낡은 기둥조차 생기를 되찾은 듯 반짝거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만보기를 도와 낡은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새 짚을 엮어 지붕에 올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던 찬 바람을 막기 위해 창호지를 새로 발라주었지요. 만보기도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집 안팎을 정돈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소중한 보금자리였기에 못 하나를 박아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부엌에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며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피어나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만보기의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둘러앉아 만보기와 부인의 앞날을 축복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보가, 이제는 혼자 밥 먹을 걱정 없겠구나. 부인이 끓여주신 국 냄새가 예까지 진동하는 걸 이웃집 김씨의 농담에 사람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보기는 수줍게 웃으며 부인이 떠준 국사발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의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외로움의 앙금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만보기와 부인만이 마당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에 밝게 뜬 달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도감이 담긴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조심스럽게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투박해진 그의 손과 부인의 고운 손이 맞닿자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인,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부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만복이의 진심 어린 속삭임에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더 맑고 상쾌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복이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만 오늘따라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고소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만복이는 부엌 문틈으로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부인이 쓸 물통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두 사람의 일상은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소동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만복이의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의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을 정자에 앉아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인연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만복이의 집 앞에는 이제 잡초 대신 예쁜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만복이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집 뒤편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좋아하는 채소들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가꾸었지요. 부인은 만복이가 일하는 동안 옆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놀러 오면 부인은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집안 가득 채웠습니다. 텅 비어 적막하기만 했던 초가집은 이제 웃음과 온기가 끊이지 않는 행복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만복이는 매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실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가을이 깊어지고 산등성이는 온통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만복이는 추수를 앞둔 자신의 논을 보며 풍성한 결실을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추수였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부인은 만복이를 위해 새 옷을 정성껏 지어 선물했고 만복이는 그 옷을 입고 이웃 마을 장터에 나가 자랑스럽게 부인의 솜씨를 뽐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이의 달라진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성실함은 이제 부인의 지혜와 합쳐져 마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는 두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복이를 노총각이라 부르지 않고 만복 아범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의 정이 깊어가는 것을 보며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이는 그 호칭이 쑥스러우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갇힌 일에도 더욱 앞장서서 도우며 이웃들의 은혜에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인 또한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바느질이며 예법을 가르쳐주며 존경받는 안주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사람의 존재는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오해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축복받는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 만복이는 부인과 함께 겨울나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장작을 넉넉히 패서 쌓아두고 김장을 담그며 다가올 추위에 대비했지요. 예전에는 홀로 추운 겨울을 날 걱정에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을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부인은 만보기에 발이 시리지 않도록 솜을 두툼하게 넣은 버선을 지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들의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만보기는 문득 귀남이가 생각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날 귀남이가 저를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겠지요. 참으로 기이한 인연입니다.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악한 의도로 시작된 일일지라도 하늘은 그것을 선한 인연으로 바꾸어 주셨나 봅니다. 그러니 너무 귀남이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덕분에 제가 당신이라는 귀한 분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부인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만보기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바르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보기 부부를 보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곤 했습니다.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지요. 만보기의 집마당에 심은 감나무에는 어느덧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만보기는 가장 잘 익은 감을 따서 부인에게 먼저 건네주었습니다. 달콤한 감맛을 보며 두 사람은 다가올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평화로워진 집안 분위기만큼이나 마을 전체에도 여유와 평온함이 깃들었고 사람들의 인심은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보쌈 소동은 하나의 옛 이야기처럼 전해지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만보기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맺어졌지요. 아이들은 만보기 아저씨의 용감한 납치담을 들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만보기는 가끔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훔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란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지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끄러움 대신 당당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제 행복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부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두 사람 서로 아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부인은 그의 품바람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달빛이 만보기의 초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인 채 이 아름다운 부부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온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보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넓은 들판을 거닐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 꿈속에서도 만보기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부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만보기는 옆에서 곤히 잠든 부인의 얼굴을 보며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여며주며 다시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뜰 것이고 그들의 삶은 더욱 빛나는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만보기의 초가집 마당에도 서너 번의 봄이 더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잡초만 무성하고 적막하던 마당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이 제멋대로 피어났지만 그 모습이 전혀 지저분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만보기는 이제 더 이상 마을에서 외톨이 노총각으로 불리지 않았고 누구보다 듬직한 가장이자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믿음직한 일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늘진 기색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신 깊은 여유와 인자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가시기도 전에 만복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인의 고운 숨소리와 부엌에서 곧 피어오를 연기를 생각하며 빗자루질을 하니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지요. 그는 장작을 패면서도 도끼날에 실리는 힘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돌아갈 따뜻한 품이 있다는 사실은 만복이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낡은 무명옷은 부인의 솜씨 덕분에 항상 깨끗하고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었습니다. 부인 이 씨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정갈한 바느질 솜씨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나누어 주었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천자문을 가르치며 마을의 품격을 높여주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편견과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그녀를 마을의 안주인처럼 대접하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만복이의 투박한 손을 잡을 때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며 행복한 눈물을 짓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서렸던 서글픈 그림자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복이는 이웃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초라한 행색의 사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몇 년 전 마을에서 쫓겨났던 귀남이었습니다. 귀남이는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국물 흐르는 옷차림에 초점 없는 눈동자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만복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 그의 바구니에 말없이 놓아주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오히려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에게 이런 큰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기이한 인연의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복이는 산등성이의 핀 진달래꽃을 한 움큼 꺾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산에 다녀올 때면 예쁜 꽃이나 신기한 돌멩이를 챙겨오곤 했지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만복이 아저씨 오신다라며 달려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만복이는 허 웃으며 장터에서 사온 눈깔사탕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어귀에 가득 퍼지자 만복이의 마음도 덩달아 둥실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만복이의 초가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단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들을 정성껏 무치고 장터에서 사온 조기 한 마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 밥상을 차렸습니다. 만복이는 팻마루에 앉아 부인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터에서 귀나미를 보았소.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이더군. 만복이의 말에 부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더니 모두가 제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그저 오늘에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만복이는 부인이 밥 위에 올려준 조기 살점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 평범한 식탁이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처럼 여겨졌지요. 밥알 하나하나가 달콤하게 느껴졌고 함께 나누는 대화는 소화제보다 더 편안하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보랏빛 노을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아 마치 축복의 보자기처럼 집 전체를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을의 지혜로운 김할머니가 만복이네 집 앞을 지나시다가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만복이네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구먼. 자네들의 그 진실한 마음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니 참으로 보기 좋네. 할머니의 칭찬에 만복이와 부인은 서둘러 일어나 할머니를 평상으로 모셨습니다. 부인은 얼른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대접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여쭈었지요. 할머니는 식혜를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만복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게야. 비록 시작은 엉뚱했으나 그 끝이 이토록 아름다우니 하늘도 감복하신 게 분명해.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네 집 마당에는 여전히 은은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하면서도 상쾌했고 풀벌레들이 연주하는 배경음악은 두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 장단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부인의 손이 예전보다 조금 거칠어진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부인은 오히려 그 거칠어진 손이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만복이는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내일 아침에 쓸 땡감을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이부자리를 정성껏 펴고 만복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감돌았고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만복이가 방으로 들어서자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연인으로서의 깊은 유대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복이는 부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가 그때 당신을 잘못 데려온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소. 만약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소. 부인은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 가마니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딘가 모를 따뜻한 인연의 이끌림이었나 봅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짝이 되었으니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두 사람의 약속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방 안을 수놓았습니다. 어느덧 만복이는 잠이 솔솔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두 사람을 덮어주었지요. 만복이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난한 노총각에서 행복한 가장이 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 평화로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규칙적이고 깊어졌으며 마음속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산짐승들도 잠이 들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만복이네 집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잠결에 부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행복의 끈이었지요. 꿈속에서도 그는 부인과 함께 넓은 들판을 거닐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라는 외로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속에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만복이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복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기분 좋게 울어대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듯 했지요. 그는 옆에서 곤히 잠든 부인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투명했으며 마을 전체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이슬로 덮여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으며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황금빛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하루는 어제보다 더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지요. 그는 문득 예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이토록 과분하게 들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만복이에게 삶은 더 이상 버텨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매 순간 소중히 가꾸어 가야 할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밭으로 향하며 오늘 할 일들을 즐겁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만복이가 일하는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부인이 손수 싼 주먹밥 속에는 만복이가 좋아하는 볶은 멸치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만복이는 역시 부인의 손맛이 최고구려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아이처럼 귀엽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들판 전체로 퍼져나가 곡식들이 쑥쑥 자라게 하는 마법의 비료가 되는 듯 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이 만복이의 밭으로 몰려와 도토리를 줍고 메뚜기를 잡으며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만복이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들에게 흙먼지 묻은 손으로 신기한 풀피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아이들은 풀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가져온 찐 고구마를 나누어 주며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복이 부부에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아이는 아니었지만 마을의 모든 아이가 자신들의 자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넓고 풍요로워져 있었습니다. 해질녘 만복이와 부인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감나무에는 어느새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이 깊었음을 알려주었지요. 만복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가장 잘 익은 감을 따서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올해 첫 감이요. 맛보시오. 부인은 감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쩜 이리 달고 시원할까요? 당신의 정성이 듬뿍 담겨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감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행복의 맛을 만끽했습니다. 노을빛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잘 익은 감처럼 붉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이제 마을 어른들에게도 당당한 조언을 건네는 분별력 있는 장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을에 다툼이 생기면 그는 항상 중간에 서서 공평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었고
가난한 집에는 몰래 쌀을 가져다 놓으며 예전에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런 만보기를 보며 참으로 잘 컸어. 보쌈 소동 때만 해도 저놈이 어쩌려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구먼이라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만보기의 명예는 이제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마음 넓은 만보기라고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만보기는 아랫목에 앉아 부인이 지어준 따뜻한 속옷을 입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가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며 세상을 온통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문득 고개를 들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려. 차가운 눈이 내려야 봄의 씨앗이 잘 자라듯 우리에게 있었던 시련도 지금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나 보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보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찬란한 아침이 오듯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보기와 부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나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만보기는 늙어서도 항상 부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된 오해는 결국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 후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만보기 부부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창밖의 정적을 느끼며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하루도 만보기의 진심처럼 성실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면 오늘보다 더 밝은 빛이 당신의 창가를 비추어 줄 것입니다. 만보기가 부인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온기가 지금 당신의 이불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당신을 지켜주는 포근한 품이 될 것이고 달빛은 당신의 꿈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근심 걱정 없는 깊고 편안한 잠 속에 빠져드십시오. 이제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의 잔향을 따라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지요. 당신의 호흡은 잔잔한 파도처럼 규칙적이고 편안합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취가 당신의 머리맡에 머물며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보기와 부인이 나누었던 그 행복한 미소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기적 같은 인연과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스르르 빠져드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